김말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은 계단이 많은 2층 꼭대기 방이었고 주변은 새 아파트와 낡은 건물들이 뒤섞여 있었죠.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결혼 후 분당으로 이사해 따로 살고 있었어요. 손녀는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말수는 거의 매일 아침 짧은 통화를 통해 손녀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 7시 반쯤 비둘기 날갯짓 소리가 창문 틈 사이로 들려왔고 그 소리가 알람처럼 그녀를 깨웠어요. 이젠 굳이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되었고 몸은 자연스럽게 하루의 시작을 알아차릴 줄 알았죠. 눈을 뜬 말수는 조용히 커튼을 젖혔고 동쪽 창으로 스며든 햇살이 벽지를 타고 내려왔어요.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싱크대 서랍에서 아메리카노 스틱을 하나 꺼냈습니다. 작은 머그컵에 물이 끓는 소리가 퍼졌고 그 소리 덕분에 부엌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커피는 진했지만 설탕도 프림도 넣지 않았습니다. 단맛은 더 이상 입에 맞지 않았고 거칠고 쓰디쓴 맛이 오히려 편했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친 뒤 거울을 힐끗 쳐다봤어요. 요즘 따라 볼살이 더 빠진 것 같았고 눈가는 조금 더 꺼져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화장을 하거나 옷차림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늘 입던 검은색 바지와 회색 조끼를 입었고 얇은 스카프를 목에 감았죠. 가방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돼 있었고 그 안에는 장을 볼 때 필요한 통장과 카드 그리고 단단히 접힌 청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는 비닐봉투를 사는 것도 아까웠고 무엇보다 늘 하던 방식이 더 익숙했어요. 마트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어요. 동네 시장도 있었지만 말수는 대형마트 쪽을 더 자주 찾았어요. 할인 상품도 많았고 필요한 것만 빠르게 살 수 있어서 좋았죠. 아침 10시에 문을 여는 마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 말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말순도 그 사이에 조용히 섞여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매장 안으로 향했고 늘 가는 순서대로 과일 코너부터 둘러봤습니다. 사과는 비쌌고 대신 귤 한 봉지를 들었어요. 반찬 코너에서는 세일 중인 콩나물을 고르고 묶음으로 파는 두부를 집어들었죠. 냉동식품 코너에서 만두 봉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어제 먹었던 브랜드와는 다른 걸 골랐어요. 지난번 건 맛이 좀 떨어졌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장을 보는 내내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과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과 눈을 마주쳐도 그저 고개만 가볍게 숙였어요. 말이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편이 더 편했어요. 계산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두 줄이 열려 있었어요. 줄은 짧았고 말수는 오른쪽 줄에 섰어요. 앞 사람은 장을 많이 본 듯 계산대 위에 물건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계산대 직원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음료수 바코드가 인식되는 소리가 단조롭게 반복됐습니다. 말순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올리고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냈어요. 카드가 긁히고 승인음이 났고 직원은 짧게 묻기도 했어요.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말수는 고개만 저었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끝난 뒤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매장을 나서는 발걸음은 느긋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 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감정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런 날은 늘 있어 왔고 그날도 그저 그런 하루였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특별할 것 없는 가로수와 편의점 간판 그리고 공사 중인 골목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손가방을 무릎에 올려두고 생각에 잠겼어요. 통장을 꺼내어 펼치진 않았지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 통장 3개에는 오랜 시간 모은 돈이 들어 있었고 그 돈은 그녀의 삶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과시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어딘가 든든한 느낌이 있었고 그건 자신만 아는 안정감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콩나물과 두부를 차례로 넣었고 냉동실에는 만두를 밀어 넣었죠. 그 후에는 주전자에 물을 다시 올리고 조용히 혼잣말 없이 오후 시간을 맞이했어요.
점심은 남은 밥으로 간단히 해결했고 TV는 켜졌지만 볼만한 건 없었어요. 뉴스는 사람을 피곤하게 했고 예능은 웃음보다 소음을 주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잘 계시죠? 응, 별일 없어. 짧고 가벼운 안부였고 손녀의 이야기를 들은 말수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번엔 미술학원 다닌대요. 피아노는 안 간대요. 그래? 애가 바쁜가 보네. 전화는 곧 끊겼고 말수는 다시 고요한 집안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햇살이 거실 바닥으로 길게 번지고 있었고 식탁 끝에 놓인 장바구니는 비워진 채 놓여 있었어요. 하루는 그렇게 흘렀고 별다를 것 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다음 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트는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어요. 김말수는 그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죠. 주차장 너머로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유리문 앞에 모인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서 있었어요. 정문이 열리자 마트 안은 밝은 형광등 아래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열된 과일 박스 위로 물이 맺혀 있었고 신선한 채소 냄새가 미약하게 퍼졌어요. 말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익숙한 루트를 따라 움직였어요. 사과는 그대로였고 가격은 올라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지나쳤죠. 대신 콩나물과 반찬 두부를 골랐고 냉동식품 코너에서 만두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필요한 건 그게 전부였어요. 혼자 사는 삶에 더 필요한 건 많지 않았고 남는 건 언젠가 썩게 되니까요. 계산대는 2줄이 열려 있었고 오른쪽 줄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 네일아트를 하고 있었고 염색한 머리카락은 어깨 위에서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표정은 없었고 손놀림은 건조했죠. 말수는 그 줄로 들어섰고 앞사람의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큰 장을 본 사람의 무거운 장바구니가 바닥을 긁고 나가는 소리가 끝나자 그 직원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다음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올렸어요. 콩나물과 두부, 만두가 조용히 진열대를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지갑을 꺼냈죠. 지갑은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돼 있었어요. 그 안에서 체크카드를 꺼내려는 손이 움직일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금 없으시면 미리 말씀 주세요. 카드 안 되면 다시 계산해야 하니까요. 말투는 친절하지 않았고 눈은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내밀었죠. 직원은 카드를 손에 쥐는 순간 멈칫했어요. 카드의 모서리가 조금 닳아 있었고 마그네틱 부분이 흐릿했어요.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이런 거 요즘 거의 안 써요. 안 될 확률 높거든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진 않았지만 줄 뒤쪽에 있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내리며 입을 가렸어요. 계산대 맞은편 직원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뗐다가 빠르게 다시 내렸어요. 그 짧은 순간에 눈이 마주친 건 아니었지만 말수는 그 공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카드는 단말기에 긁혔고 기계는 조용히 승인음을 냈어요. 하지만 직원은 카드 단말기를 다시 쳐다봤고 영수증을 인쇄하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렸어요. 어우, 됐네. 요즘 이런 카드도 되는구나. 신기하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고 농담도 아니었어요. 그건 단정이었고 단정은 판단보다 무서운 감정이죠. 직원은 봉투를 묻지도 않고 물건을 담기 시작했어요. 두부는 무심하게 내려졌고 콩나물 봉지는 다소 투박하게 밀려 들어갔죠. 그 손놀림 안에는 급한 듯한, 귀찮은 듯한, 그리고 미세한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지갑을 닫고 장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직원은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들고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런 거 챙기셔야죠. 나중에 또 뭐라고 하시면 곤란하거든요. 그 말에 뒤에 서 있던 사람이 한 발짝 물러섰고 옆 계산대의 고객이 시선을 돌렸어요. 모두가 듣고 있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말수는 영수증을 받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보다 계산대 직원의 말이 더 오래 귓가에 남았어요. 안 되실 텐데요.
그런 카드 많이 봤어요.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곤란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말수는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손가방 안에 손을 넣어 통장을 꺼냈지만 펼치지는 않았죠.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숫자가 누구보다 정확하고 조용하게 살아온 자신이 누구보다 확실하다는 걸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카드의 색깔과 옷차림, 목소리의 떨림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그 판단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말수는 그날 저녁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았어요. 식사도 하지 않았고 TV도 켜지 않았어요. 불을 끄고 식탁에 앉아있던 시간은 한참이었고 그 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은 다르게 시작해야겠다고요. 무시당하고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이 불편한 마음을 견딜 수 없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비둘기 소리가 들려왔고 전기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김말순의 움직임에는 작은 결이 달라져 있었어요. 스카프를 매지 않았고 검은 바지 대신 짙은 회색 치마를 꺼내 입었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통장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옆에는 어제 받은 계산 영수증도 함께 있었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커피 한 모금을 마신 말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결심할 때 나오는 그녀 특유의 조용한 숨소리가 방 안에 고요하게 퍼졌죠. 가방에는 장바구니가 들어있지 않았고 대신 통장과 지갑만 넣었어요. 그리고는 늘 다니던 마트로 향했죠. 그날은 장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마트의 고객센터는 2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대신 말수는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랐습니다. 숨은 가쁘지 않았지만 걸음에는 묘하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고객센터 안쪽에는 2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고 나란히 정리된 컴퓨터와 민원 접수 종이가 보기 좋게 정돈돼 있었죠.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직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딱 그 정도였어요. 표정은 피로했고 목소리는 규칙적인 반복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말수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어제 계산대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하려고 왔어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자세를 조금 고쳐 앉았어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말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어느 계산대였는지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계산원 외형과 말투까지도 차분히 설명했죠. 계산 전에 카드가 안 될 거라고 했고 물건을 대충 담았어요. 영수증도 강제로 건네며 제가 무언가 문제를 일으킬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직원은 눈을 몇 번 깜빡이다가 차트를 열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묻어냈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이 느껴졌어요.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쪽 매니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순간 말순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갸웃했어요. 그 말씀 매뉴얼에 있는 표현이죠? 직원은 멈칫했고 무의식적으로 눈길을 모니터 쪽으로 피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절차대로. 절차대로면 지금 제가 말한 건 기록으로만 남는 겁니까? 직원은 당황한 듯 키보드 옆에 있는 메모지를 건드렸고 마침내 시선을 들었어요. 확인을 먼저 해야 해서요. CCTV 확인 후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조치가. 말수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고 안에서 종이 통장을 3개 꺼냈어요. 하나는 국민, 하나는 농협, 하나는 하나은행이었고 셋 다 깨끗하고 잘 정리돼 있었죠. 통장들은 책상 위에 조용히 펼쳐졌고 그 위에 적힌 숫자들은 조용한 울림처럼 공간 안에 흘렀어요. 말수는 한참을 바라보던 직원에게 말했어요. 그 직원이 제 카드를 받으며 웃었어요. 이런 카드 요즘 안 써요.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곤란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건 참은 게 아닙니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눈으로 저를 봤는지. 말투는 나직했고 한 단어는 단단했어요. 고객센터의 온도는 갑자기 낮아졌고 직원의 손은 메모를 멈췄어요. 그 카드, 통장, 숫자 이런 것들이 제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어제 그 자리에서 저한테 향한 말이 잘못됐다는 걸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직원은 자세를 바로잡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원 접수해드리겠습니다. 본사 고객응대팀으로도 보고가 갈 거고요. 처리 결과는 연락드리겠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책상에 남은 영수증 한 장만 남았고 그것조차 천천히 접어 지갑 안에 넣었죠.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태도였어요. 고객센터에서 나서는 걸음은 아주 천천히 이어졌고 계단을 다시 내려올 땐 손잡이를 한 번도 잡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직원 하나가 인사를 했지만 말수는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지금 다른 걸 듣고 있었거든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달라진 공기, 그리고 안쪽에서 자신이 다시 마주해야 할 세상에서 오는 작은 진동을요. 민원을 접수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말순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가 떴어요. 수신자는 고객응대센터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말투는 공손했지만 음성의 리듬은 지나치게 훈련된 듯 들렸어요. 말수는 전화를 스피커로 바꾸고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김말순 고객님, 접수하신 민원 확인되셨고요. 해당 직원과의 상황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말에 특별한 감정은 실려있지 않았고 마치 사건 번호를 읊는 것처럼 말이 이어졌어요. 당시 상황은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카드의 외관이 일반적이지 않아 직원이 실수로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탁에 놓인 머그잔에 커피가 아직 식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말수는 한 손으로 컵을 감싼 채 조용히 앉아 있었고 한쪽 어깨에 살짝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담당자는 이어서 말했죠. 직원의 말투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당시 계산 상황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고객님께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컵을 내려놓았어요. 불이익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상황을 흑백으로 나누고 있었죠. 마치 영수증 하나를 두고 싸우는 사람처럼 들리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고객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직원 교육 강화와 매장 응대 프로토콜 개선에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원하시는 조치 있으실까요? 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미세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 뒤에 나온 대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저는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말을 잠시 멈췄고 다시 기계적인 톤으로 돌아갔어요. 네, 고객님의 불편하셨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말은 마치 텍스트 자동 완성 기능처럼 꺼내진 문장이었어요. 유감입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그러나 단어는 정중했지만 그 안엔 감정이 없었죠. 말수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손가락이 천천히 의자 팔걸이를 누르고 있었어요.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은 선명하게 무엇인가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짧게 대답했어요. 전화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은 요구가 아니었고 선언이었어요. 담당자는 짧은 정적 뒤에 대답했죠. 네, 고객님의 요청사항은 본사 쪽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마트 측에서 보낸 공식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문장은 길었고 단어는 정제돼 있었지만 핵심은 한 줄이었죠. 고객님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수는 이메일을 읽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모니터 앞에 앉은 채 커서를 스크롤 아래로 내리고 다시 올리는 걸 몇 번 반복했죠. 문장의 배열, 단어의 어투, 문단의 간격까지도 천천히 훑었어요. 그러다 문득 창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대였고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놀이터를 가로질러 뛰어가고 있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돌려 그 아이들을 한참 바라봤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예전에 자신이 교사였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떠올랐어요. 말을 고를 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했는지.
지금은 그 아이들이 자라 계산대에 앉아 누군가를 시험하는 위치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 생각은 이상하게 슬펐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과는 의미가 있었어요. 단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누군가가 똑같은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했어요. 말수는 다음날 다시 가방을 들었고 이번엔 고객센터가 아닌 마트 본사 대표 이메일로 정식 민원을 접수했어요. 제목은 단순했어요. 노인 고객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요청합니다. 김말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저녁에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 올지 모르겠다는 기대 때문이었죠.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지만 받은 편지함은 조용했어요. 답장은 없었고 자동응답 메시지만 떠 있었어요. 접수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아주 익숙한 말투였고 누구나 어디서나 듣는 말이었죠. 하지만 말수는 이번만큼은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지역 커뮤니티 앱에 한글이 올라왔어요. 닉네임 3월이라는 사용자가 쓴 짧은 글이었고 사진은 없었지만 말투는 또렷했어요. 우리 동네 마트에서 한 어르신이 계산대에서 대놓고 무시당했다고 해요. 그 카드 요즘 누가 쓰냐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곤란하다고까지 했대요. 듣기만 해도 너무하네요. 본사 대응도 말 돌리기였대요. 좋아요가 붙기 시작했어요. 댓글에는 어디 지점이냐 그런 거 공개해야 한다. 요즘 나이 든 분들 그렇게 쉽게 보지 말라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그 글은 하루도 안 되어 다른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고 마트 관련 소비자 제보를 받는 블로그에까지 캡처돼 올라갔어요. 말수는 그런 흐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이메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답장이 없다는 사실에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그러던 오후 4시쯤 손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혹시 마트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왜? 학교 친구 엄마가 인터넷에서 봤다는데 할머니 말투랑 똑같대요. 말수는 대답을 잠시 멈췄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들은 말이 세상에 흘러나온다는 사실은 이상하게 무겁고 낯설었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통화는 그리 길지 않았고 손녀는 급히 끊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말수는 처음으로 조금 두려워졌어요. 자신의 말이 생각보다 멀리까지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같은 시각 마트 본사의 고객응대 부서에는 별도의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민원 제기 후 지역 여론 반응 이상 상승. 이미지 훼손 우려. 이슈 지속 시 소비자 단체 연계 가능성 있음. 회의실 안 본사 대외협력팀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고 부장급 직원은 짧게 말했어요. 아직 사과는 안 했지요? 전화 사과는 했습니다. 고객님은 전화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직원 정식 사과는? 그건 아직입니다. 현장 직원도 대응 문제 주장 중이고요. 본사 임원 명의로 사과문 초안부터 만드시죠. 고객님 주소는 있습니까? 예, 회원 정보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의 우편함에는 본사 로고가 찍힌 흰 봉투 하나가 들어왔어요. 편지에는 길게 늘어진 사과문이 인쇄돼 있었고 문장 하나하나는 문법적으로 정확했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어요. 고객님의 경험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한 내부 지도를 완료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응대 매뉴얼을 강화하겠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들고 거실에 앉았어요. 그 종이를 2번 접어 다시 펴보고 끝까지 읽고 나서 조용히 내려놨어요. 눈앞의 문장은 정중했지만 말 하나하나가 피부에 닿지 않았어요. 그건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회사의 체계가 말하고 있는 소리였죠.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말수는 가만히 앉아 TV를 켜지 않은 채 벽을 바라봤어요. 이 일은 이제 단순히 자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봄비가 내린 뒤라 공기는 약간 눅눅했지만 햇살은 맑았고 나무에는 작은 꽃봉 오리가 열리고 있었어요. 김말수는 검정색 청가방 대신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고 스카프를 걸지 않았어요. 계절이 변한 것도 있었지만 오늘은 장을 보기 위해 외출하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마트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건 전날 오후였어요. 담당자는 직접 방문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의 리듬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정제되어 있었지만 약간의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마트 내 회의실 한켠 커튼이 살짝 처진 공간의 말수는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어요. 의자는 플라스틱이었고 테이블은 하얗게 광이 나 있었어요. 서류와 명찰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공간은 지나치게 조용했죠. 조금 뒤 셔츠를 단정히 입은 3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본사 고객정책실 팀장이었고 그의 손에는 흰 봉투와 회사 로고가 박힌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가볍게 인사했고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 문장은 분명히 준비된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손끝의 긴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태도가 느껴졌어요. 저희 직원의 응대 과정에서 명백한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고객님께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손가락 끝으로 의자 팔걸이를 살짝 누르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마음에 닿는 순간은 단어 때문이 아니었죠. 말의 속도, 눈의 떨림, 말끝의 조심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었어요. 현장 직원은 이미 인사 조치가 되었고 본사 차원에서도 전 매장 직원 대상으로 응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도 함께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형식적인 위로이지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전 그걸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낮고 단정했어요. 남자는 손을 거두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회의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그날 계산대에서 그 직원은 제 카드가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단지 카드 이야기만은 아니었다는 건 담당자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남자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말순도 더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거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말 기다렸던 것 같네요. 말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유쾌하지 않았지만 서늘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해주는 웃음이었죠. 그날 말수는 회의실을 나와 천천히 마트 매장을 지나갔어요. 직원 몇 명이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멀리서 눈을 피했어요. 그녀는 상품을 고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대신 입구를 지나 다시 걸어 나가며 햇살 아래에서 작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게 가벼웠고 길을 걷는 발걸음에는 오래간만에 생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뒤 김말수는 다시 마트를 향했어요. 그날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장을 봐야 할 물건이 몇 가지 떠올랐기 때문이기도 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시 그 자리를 걸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날씨는 쾌청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마트로 가는 길목에 벚꽃나무가 잎을 틔우기 시작했고 인도에는 손을 맞잡은 엄마와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자동문은 이전과 똑같은 속도로 열렸어요.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약간 달라져 있었죠. 조명은 변하지 않았고 매대도 그대로였지만 말수는 그 공간에서 시선 하나하나를 느끼는 감각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과일 코너를 지날 때 젊은 직원이 조용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말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직원의 얼굴에는 작은 긴장과 정중함이 섞여 있었죠. 말수는 필요한 것만 골랐어요. 콩나물, 두부, 만두, 그리고 작은 귤 한 봉지. 이 조합은 사건이 있었던 그날과 똑같았지만 그것들을 담는 손끝에는 무언가 단단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계산대로 향할 때 그녀는 일부러 오른쪽 줄을 골랐어요. 그 줄에는 새로운 직원이 앉아 있었고 계산이 시작되자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포인트 적립 도와드릴까?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직원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어요. 승인음이 울렸고 직원은 빠르고 정확하게 물건을 담았어요. 동작은 숙련됐지만 서두르지 않았고
그 안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계산이 끝나고 말순이 장바구니를 들자 직원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고 했어요.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말순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어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들은 적 없는 말이었죠. 마트를 나오는 길, 문 옆에 서 있던 남직원이 먼저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은 과장이 아니라 진심에 가까웠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얼굴에 닿았고 말순은 천천히 벤치에 앉아 귤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딸이었고 손녀가 오늘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집에 갈게요. 손녀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오너라. 귤도 좀 사놨어. 전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간만에 조금 더 길게 이어지는 대화의 온기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귤을 까서 작은 접시에 담았고 하나는 자신이 먹고 하나는 접시에 올려두었어요. 작은 방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TV는 꺼져 있었지만 그 밤은 이상하게 환했어요. 창밖을 보며 말순은 조용히 중얼였어요. 그 말을 기다린 건 어쩌면 나 하나만은 아니었겠지요. 그리고 한참 뒤에 귤 껍질을 천천히 접으며 다시 속삭였어요. 이제는 조금 가볍네요. 창밖에서 비둘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말순은 눈을 떴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시계를 보지 않아도 몇 시인지 알 수 있었죠. 늘 비슷한 시간, 늘 같은 소리. 그 하루가 언제나와 같았고 또 다르게 느껴졌어요. 부엌으로 가 전기포트를 올리고 커피 스틱을 꺼냈어요. 그날은 커피를 조금 진하게 타고 싶었는지 물을 평소보다 조금 적게 부었죠. 머그컵을 손에 쥐고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흐렸지만 먼 데서 햇살이 오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탁 위에는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며칠 전 정리해둔 후 그대로였지만 굳이 치우지 않았죠. 그 숫자들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변화는 없었지만 의미는 달라졌어요. 그건 돈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낸 시간의 무게였죠. 그 시간들이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순은 움직였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창문을 열었더니 봄비가 아주 가볍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람은 따뜻했고 냄새는 깨끗했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토요일에 손녀랑 같이 갈게요. 엄마가 해주는 만두 먹고 싶대요. 말순은 짧게 웃었어요. 냉동실을 열고 한 봉지를 꺼냈어요. 그 만두는 지난주 마트에서 산 새로운 브랜드였고 아직 뜯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죠. 찜기에 물을 올리며 그녀는 천천히 움직였고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검소해서 남은 게 아닙니다. 안 버려서 지켜진 거죠. 사람도 말도 나도. 그 생각은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공기 안에 조용히 퍼졌고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스스로를 가볍게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식탁에 찐 만두를 담아놓고 말순은 하나를 집어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어요. 뜨겁고 담백했어요. 그 맛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어느 해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사이로 이따금 누군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였어요. 응, 안녕.